자, 우리 오늘부터 기하 한번 첫 시작해 볼게요. 일단 기하는요, 얘들아,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2차 곡선이란 단원이랑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라는 내용이랑 벡터라는 내용이 있는데, 정확하게 딱 절반을 기준으로 아마 보통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같이 보면은 2차 곡선부터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 중에서 공간 도형까지 2차 곡선, 2차 곡선의 접선, 공간 도형 이렇게 중단원 3개가 보통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간 좌표부터 나머지 끝까지가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보통 이번에 1학기 때 기하를 했던 학교들의 시험지나 이런 걸 선생님이 분석을 해봤을 때요, 얘들아, 기하라는 과목을 크게 막 선생님들이 어렵게 내진 않더라고요. 보통 그림이나 이런 거를 대부분은 교과서 혹은 부교재에서 다 그대로 따다가 뭐 숫자만 살짝 바꾼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문제는 그냥 그대로 내기도 하고 이렇게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기하라는 과목이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해야 할 미적분 원이라는 과목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얘까지 그 부담을 가중시켜버리면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들도 나름 이제 기하에 대한 거는 크게 너무 그런 비중을 두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이제 이 전 교육과정에선 기하라는 과목이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진로 과목이라서 절대평가였어가지고 그냥 내가 받는 점수가 그냥 내 등급을 가르는 거였어. 근데 우리는 지금 5등급제로 기하도 나눠지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기하도 등급제가 나오기 때문에 점수를 결코 못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게 미적분 원에 비해서 시험 자체가 어렵지 않다는 거지 등급 받는 게 쉽다라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학교는 시험이 조금 너무 쉽게 내다 보니까 등급 컷 자체가 오히려 기하는 너무 높았어. 대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미적분 원도 이제 2학기도 마찬가지겠죠? 미적분 원은 당연히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걔는 그거에 맞춰서 등급 컷이 나오겠지만 기하는 선생님들이 나름의 그런 너네들에 대한 공부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줄여주려고 시험을 쉽게 내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시험 쉽게 낸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등급을 잘 받는 거다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오히려 시험 쉽게 나옴으로써 등급 컷이 되게 좁게 좁혀져 버리다 보니까 조금만 실수를 해서 틀려도 2등급이 나오고 3등급이 나오기 쉬운 과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림 같은 거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을 해주고 싶은 거는요, 얘들아. 이제 과목 이름이 기하예요. 과목이 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도형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꼭 선생님이 한 번씩 보다 보면은 사실 도형이 아니라 계산으로 풀고 있는 친구들이 한 번씩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과목의 특성상 그런 계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으면 애초에 대수나 미적분 원에서 배우지 굳이 기하라는 과목을 따로 빼서 배우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서 꼭 도형들, 그래프들 잘 그려서 문제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첫 수업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포물선부터 타원까지 32페이지까지만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 말은 숙제도 1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근데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요, 얘들아. 미리 말을 해줄게요. 그 연습 문제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중단원, 소단원, 중단원이 하나씩 끝날 때마다 연습 문제에서 얘들아 실력 업 플러스는 안 풀 거예요. 일단은. 왜냐면 실력업 플러스까지 다 다루고 가기에는 우리가 이걸 방학 안에 좀 끝내기 힘들거든요. 어차피 각자 학교의 부교재가 정해지면 그 부교재에 따라서 난이도가 어느 정도 선생님이 파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학교는 조금 어려운 문제까지 많이 다뤄야겠다 싶은 학교들은 좀 고난이도 모의고사 문제까지 다룰 거고요. 근데 이를테면은 우리 학교는 어떤 학교는 그런 것도 있어요. 기하는 부교재 없이 그냥 교과서로만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교과서만 충실히 하면 웬만하면
그냥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다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난이도 조정은 선생님이 일단 한번 개념이 다 돌고 난 다음에 이제 유형 복습을 시작할 때 그때쯤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10페이지 포물선의 방정식부터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첫 번째 2차 곡선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포물선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포물선이라고 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물선은요, 2차 함수 그래프거든요. 그 2차 함수 그래프와 유사한 모양을 한 그래프들을 우리는 다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포물선 그래프를 알기 위해서는 포물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 포물선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거에 대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포물선 그래프가 그려지는 방식은 이거예요. 어떤 고정된 한 점을 잡아요. 그리고 이 고정된 한 점과 또 고정된 하나의 직선을 잡을 거야. 고정된 한 점과 고정된 한 직선을 잡았을 때 우리는 어떤 움직이는 점의 좌표를 찾는 것이 이 포물선 그래프를 그리는 핵심인데, 움직이는 점의 좌표가 단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라고 한다면, 한 그 움직이는 점으로부터 이 고정되어 있는 점까지의 거리와 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항상 같음을 유지를 하는 선 안에서만 우리가 포물선이 그려져요. 즉, 어떤 점을 잡더라도 항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게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점들을 다 이어 봤을 때, 다 이어서 나오게 되는 바로 이 모양이 우리는 포물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물선의 정의는 한 점과 한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 바로 포물선입니다. 우리는 이때 고정되어 있는 이 한 점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제부터 초점이라고 부를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초점은 F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고정되어 있는 이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요, 바로 준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포물선 위에 임의의 점은 항상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한다라는 게 포물선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포물선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그 내용은 한 번은 써야 돼요. 이 점으로부터 초점까지 거리와 이 점으로부터 준선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그 개념. 그게 안 쓰여지면 포물선을 풀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모양을 봤을 때, 그럼 이러한 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이제 어떻게 세워지느냐? 먼저 기본형부터 볼게요. 크게 포물선의 모양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가로형이냐 세로형이냐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가로형이냐 세로형이냐는 바로 초점과 준선의 위치에 따라 좀 달라져요. 먼저 가로형, 이런 옆으로 벌어지는 이 모양을 그릴 때는, 자, 초점의 위치가 기본형은 X축 위에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X축 위에 한 점을 잡고 여기를 P, 0이라고 세울게요. 즉, 초점의 좌표가 P, 0이고, 반대로, 그럼 이제 준선의 위치는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준선 X는 마이너스 P를 잡고 있을 때, 초점은 좌표가 P, 0,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일 때, 이 상태에서 그려지는 포물선은 바로 이런 모양을 띄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기본형 모양에서 어떻게 잡느냐? Y제곱은 4px라고 잡게 됩니다. 해서 x의 개수의 4분의 1배가 바로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위치를 결정을 해주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포물선의 가장 기본형을 확인을 했을 때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어떤 점을 잡아도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는 항상 같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한다 했고요. 이 점에서는 꼭지점 같은 경우에는 0,0 원점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포물선 그래프를 뭔가를 이동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요, 얘들아, 반드시 기본형 모양을 찾고 거기서 같이 평행 이동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형 모양이 y제곱은 4px일 때는 꼭지점은 0,0이고 초점 f는 p,0. 반대로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다 라고 잡고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제 가로형 그래프가 아니라 세로형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세로형 그래프라는 건 초점의 위치가 x축이 아니라 반대로 y축에 있을 때를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로형 그래프의 기본 형식은 x제곱은 4py라고 잡습니다. 그럼 x제곱은 4py라고 나와 있을 때 초점의 위치는 바로 0,p라고 잡히고요. 반대로 준선은 y는 마이너스 p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해서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역시나 얘도 마찬가지로 한 점을 잡았을 때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는 항상 일치한다라는 건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이 모양에서는 먼저 꼭지점은 똑같이 0,0이에요. 다만 초점이 0,p이고 준선은 y는 마이너스 p라는 거. 모양이 유사하지만 식의 좌표나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xy 값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림을 그려보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방정식 계산하듯이 해버리면 오히려 문제를 다 틀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y제곱은 그러니까 y가 2차일 때는 가로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x가 2차형일 때는 세로형 포물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평행이동을 할 거예요. 평행이동을 함으로써 표준형의 식을 만들어 볼 건데, 사실 평행이동 그래프는요, 그냥 그 그래프 자체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문제건 간에요, 그냥 바로 평행이동식을 찾기는 힘들어요. 무조건 기본형에서 출발을 해서 이 기본형에서 얼마만큼 이동이 됐는지를 알아야 초점의 위치도 잡을 수가 있고요, 준선의 위치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래프를 찾기보다는 사실 이제 원래 기본형 모양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면 되는데, 만약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한 식이 돼요. 그럴 때 식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평행이동은 y 대신에 y-p, x 대신에 x-a 대입하기로 했죠. 그래서 y-b의 제곱은 4px-a이거나 또는 반대로 x-a의 제곱은 4py-b꼴로 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얘네들은 뭐가 바뀌느냐? 당연히 모든 점과 선들이 같이 이동을 했겠죠. 먼저 꼭지점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 점의 이 포물선의 꼭지점은 원래 원점이었던 애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바뀌었기 때문에 a, b라고 잡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초점을 위치 잡아야 돼요. 자, 원래 기존의 초점 f는 p,0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똑같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동했다니까 초점도 같이 이동해 왔을 거 아니야. 즉 p 플러스 a, b다 라고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준선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냥 x값의 부호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원래 기존의 x는 마이너스 p였어요. 그거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으면 사실 준선이 x는 인거든요.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겠죠. x축의 방향으로 이동한 만큼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그냥 x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a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원래 기존의 그래프가 x는 마이너스 p였으면 이걸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끌고 가는 거니까 같이 a를 더해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삼각함수 그래프 할 때랑 비슷해요. 우리 삼각함수 그래프 할 때 특히 사인 코사인 하면 최대 최소 하라고 할 때 최대값이 a 플러스 t면 최소값 마이너스 a 마이너스 t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최대값이 a 플러스 t면 뭐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t. 이 플러스 d에 대한 y축에 대한 이동은 따로 봐야 한다 했단 말이에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세로형 모양이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x-a제곱은 4py-b예요. 얘는 원래 꼭지점이 0,0이었으니까 얘 이동은 a, b로 바뀌었을 거야. 근데 여기서 자 초점의 위치를 한번 잡아볼게요. 원래 기존의 초점이 여기는 0,p였어요. 그거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으니까 오히려 얘는 a, p 플러스 b라고 봐줘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준선도 원래 기존의 준선이 y는 마이너스 p였으면 그거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을 때 x축 이동은 별로 효과가 없고 y축의 방향으로만큼은 같이 이동을 시켜야 거리 유지가 항상 똑같이 되겠죠.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 일반형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일반형은 저 완전 제곱식 2차식을 그냥 전개해 놓은 꼴이에요. 근데요, 일반형에서는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가 없어요, 얘들아. 무조건 일반형이 나왔을 때는 완전 제곱식 꼴로 고쳐서 기본형 혹은 표준형 꼴로 바꿔놓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찾아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같이 필수예제 1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점 0,-4와 y는 4에 이르는 거리와 같은 점의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좌표 평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좌표 평면을 봤을 때 점이 고정된 점이 0,-4예요. 반대로 y는 4에 이르는 거리와 같대. 여기가 지금 준선이겠네? 그럼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모양 나타나겠죠? 이건 바로 p가 마이너스 4라서 그래요. 그래서 식은 세로형이니까 x제곱은 4py인데 그 p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6y다 라고 잡아주면 되죠. 2번 초점이 2분의 1,0이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포물선이 점 a,1을 지날 때 라고 했어요. 포물선이 2분의 1,0이라는 거는 그래프가 초점이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가로형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준선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다는 거는 p의 값이 2분의 1이라서 식 자체가 y제곱은 4py. 그 중에 p가 2분의 1이니까 y제곱은 2x라고 방정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a,1을 지난다 라고 했기 때문에 x에 a를 넣었을 때 y가 2 나와야 돼요. 따라서 a는 뭐예요? y가 2니까 여기 4 나와야 돼서 a는 2다 라고 잡을 수가 있겠네요. 알겠나요? 그래서 그래프 보고 확인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x제곱은인지 y제곱은인지는 그래프를 그려봐야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필수예제 2번 볼게요. 다음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 초점의 좌표, 준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1번 y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y 플러스 17은 0이에요. 자, 표준형 꼴로 먼저 고쳐야 꼭지점이든 초점이든 준선이든 잡을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먼저 표준형으로 고치면 y가 2차니까 y에 대한 2차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y-1의 제곱은 8x 17 플러스 1. 상수항 1 맞춰줘야겠죠. 즉 8x 16이라서 8 곱하기 x 2가 바로 y-1의 제곱이다 라는 거야.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원래가 어디서 출발을 했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기본형을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면은 얘는 y제곱은
7x꼴에서 시작했을 거야. 그거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1만큼 평행이동한 상황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초점, 꼭지점, 준선도 같이 이동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원래 꼭지점은 0,0이었을 것이고, 원래 초점은, 자, P가 몇으로 봐야 돼요? 2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2,0이야. 준선은 반대로 x는 마이너스 2죠.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켜 놓았으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2,1. 초점의 좌표는 똑같이 x에다 2 더하고 1 더하니까 4,1. 마지막 준선은 원래 기존에는 x는 마이너스 2였던 걸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시키고 y축의 방향 1만큼 이동시키니까 y축 이동은 별로 의미가 없고 x축 방향의 이동으로만 효과가 있겠네요. 바로 x는 0. 일명 y축이 접근선이 되었다. 준선이 되었다. 라고 잡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다음 2번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4y 플러스 21. 는 0이에요. 얘는 지금 x에 대해서 2차식이 나와 있죠. 그럼 x에 대해서 완전제곱식을 먼저 고치면 돼요. 그러면은 x-5의 제곱은 4y-21 플러스 25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4 곱하기 y 플러스 1이 바로 x-5의 제곱이 랑 같을 때가 이제 포물선이 완성이 된 거야. 그럼 얘는 기본형 모양을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 x제곱은 4y였을 거예요. 그거를 내가 지금 x축의 방향으로는 5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시켰다라는 개념으로 볼 겁니다. 그러면 얘는 원래 꼭지점이 어디예요? 0,0. 초점은 자 x제곱은 꼴이면 세로 0이죠. 그러니까 y축에 있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p가 1이니까 0,1. 마지막 준선은 y는 마이너스 1. 그럼 이거를 평행 이동 시킬게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꼭지점 5,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초점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키니까 5,0이 됐겠네요. 그 다음에 준선은 y는 원래 y는 마이너스 1이었던 거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더 내렸잖아요. 그럼 같이 내려가 되니까 마이너스, 잠깐만. 맞죠.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그리느냐? 좌표 평면에서 x는 5를 잡는 거야, 먼저. y축은 별로 필요 없이. 그러면 꼭지점이 5, 마이너스 1이고, 초점이 5, 0이면서 준선이 y는 마이너스 2. 여기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래프가. 그러면 y절편은 저 뒤에 어딘가 이렇게 있겠죠.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다음. 필수 예제 3번 볼게요. 자, 이번엔 초점이 3,4이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2인 포물선을 구하래요. 자, 이거 구하라고 할 때 얘들아 자취방정식 이용해서 구해버리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봐봐. 초점보다 사실 준선이 중요해요. 준선이 x는 마이너스 2라는 건
원래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에 있었겠죠. 기본형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얘가 분명히 기본형에서 시작해서 어딘가를 움직인 게 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찾을 거예요. 그래서 자, 원래 기본형을 y제곱은 4px 꼴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는 초점이 p, 0이었을 것이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였을 거야. 그거를 얼마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모양은 y-b의 제곱은 4p x-a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초점이 3,4이고 준선이 마이너스 2로 나왔대요. 우리 초점의 좌표는 지금 여기서 문자로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죠? 원래 초점이 p, 0였던 걸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같이 이동시켰으니까 a 플러스 p, b가 될 거고요. 준선은 원래 기존 준선이 마이너스 p였는데 거기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니까 플러스 a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값이 3,4와 마이너스 2다 라고 두고 연립하면 되잖아요. b는 자동으로 나오죠? b는 4. a 플러스 b가 3. a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2가 되게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a는 a는 2분의 5 맞나? 2분의 1. 그럼 반대로 p가 2분의 5라고. 그러면 우리가 찾는 방정식은 바로 a, b, c의 대입만 하면 되네. y-4의 제곱은 10 곱하기 x-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찾는 게 훨씬 간편해요. 지금 이거는요 얘들아 거기 개념원리에 있는 풀이법이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개념원리는 자취방정식을 정말 구하게끔 설명을 해놨어요. 정말 움직이는 점을 x, y라고 잡고.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좀 힘들어. 근데 어차피 우린 이제 알잖아. 포물선을 구하려면 기본형의 모양이 애초에 y제곱은이었던가 혹은 x제곱은 4py였던가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기본형의 모양을 그럼 누구를 결정을 하느냐? 바로 준선이 수직선인지 수평선인지를 보면 돼요. 준선이 수직선이었으면 원래 기본형이 y제곱은 4px였던 거고 준선이 수평선이면은 원래 기본형이 x제곱은 4py였을 거니까 그걸 기준으로 우리는 그냥 평행이동을 시켰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게 훨씬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초점이 1,-3이고 준선이 y는 1인 포물선이에요. 자, 이번에 y는 1이었다는 거 역시나 얘는 원래 기존형이 x제곱은 4py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때는 원래 초점의 위치는 0,p, 준선이 y는 마이너스 p였어. 근데 이거를 지금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만들어진 그래프에 초점이 1,-3, 준선이 y는 1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평행 이동이 된 상황에서는 x-a 제곱은 4p y-b였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모양을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는 초점이 어떻게 돼요? 원래 기준 0,p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니까 a, p 플러스 b. 그 다음 두 번째, 준선은 원래 기존의 준선은 y는 마이너스 p였어요. 근데 그거를
x축의 마이너스 a만큼 y축의 방향을 b만큼 했을 때 x축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야. y축에 대한 이동만 크니까 y는 마이너스 p 플러스 b다 라고 나오겠죠. 근데 그 값이 1,-3 이 초점이고 준선이 y는 1까지 왔다고 하니 똑같아. 방금 옆에서 한 거랑 연립방식 풀면 되잖아요. 무조건 a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p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p 플러스 b가 1이래요. 그러면은 우리 이거 두 개 더하면 2b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마이너스 1 따라서 p가 마이너스 2다 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였죠. 됐나요? 자, 필수예제 4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8,4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과 포물선 y제곱은 8x의 교점을 P라고 하고 f의 초점을 F라고 할 때 AP 더하기 PF의 값을 구하세요 했는데요. 자, 우리 이거 잘 생각해보면 얘들아, 지금 y제곱은 8x라고 하는 기본형 그래프예요. P가 몇인 거예요? P가 2인 상태예요. 그 말은 준선이 원래 어디 있게 되는 거야? 준선이 y는 마이너스 2 그리고 초점은 2,0 x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 지금 이런 상황으로 나와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봐. 어떤 점을 잡더라도 이 길이랑 여기서 준선까지 거리는 같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뭘 구하래? 여기 이렇게 어딘가에 있는 a 8,4에서 맞죠? 여기 p라고 잡으면 AP 더하기 PF 구하래요. 근데 AP 더하기 PF나 AP 더하기 PH는 같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럼 거기서 최소가 만들어지려면 결국에 이 직선 이거 상태인 거였잖아요. A에서부터 H까지의 거리가 그냥 AP 더하기 PF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X는 마이너스 2, 얘는 X는 8이니까 전체 길이 10이라고 잡는 겁니다. 왜 선생님이 방정식처럼 풀지 말라는지 알겠나요? 열심히 좌표 구해봐야 의미 없어요. 여기서 간혹 이렇게 풀더라고요. P의 좌표가 Y값이 4니까 Y에 4를 대입을 해서 X값을 구해요. 의미가 없는 식이라고요. 아시겠나요? 그냥 정말 전형적으로 그림만 보고 바로바로 푸는 거예요. 필수예제 5번도 비슷한 문제예요. 포물선 y제곱은 10x의 초점을 f라고 하자. 그러면 초점의 좌표는 2분의 5,0이라고 나오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한번 문제를 볼게요. 초점 2분의 5,0 잡고 있으면 여기까지 오면 안 되지. 한 점으로부터 준선까지 거리와 한 점으로부터 꼭지점까지 거리는 항상 같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때 포물선 위에 임의의 점 P와 A 6,3에 대한 봤을 때 AP 플러스 PF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이거랑 이거 두 개 더한 것의 최소를 구하래요. 그 말은 이거랑 얘를 더한 최소값을 구하는 거 맞죠? 근데 우리 이거 더하기 얘가 최소가 되려면 이 선이 어떤 선이어야 돼요? 일직선이 돼야겠죠. 왜냐면 꺾인 것보다는 똑바로 갈 때가 제일 짧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즉 최소값은 뭐다? A에서부터 이 준선까지 거리다. 준선이 여기가 몇이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5죠. 그러면은 6에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5까지의 거리, 즉 2분의 17이 최소값이다 라고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가끔 문제에서 이렇게 보여. 그러면 그 얘를 최소로 만들 때의 P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럼 그때는 이제 Y가 3일 때를 맞춰서 X값 구해주면 되겠죠. 그거는. 알겠나요? 해서 먼저 포물선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0쪽에 28번과 29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모두 풀어오시면 돼요. 됐나요? 다음 우리 이제 타원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타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원을 우리가 지난 공수2에서 배웠어요, 작년에. 이 원의 방정식이랑 굉장히 유사한 모양을 띠는데요. 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있는 점들의 모임을 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이었죠. 타원에서는 이제 어떤 중심부터 뭐 일정한 거리 이런 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타원의 모양은 어떤 형식을 띠게 되냐, 두 점이 있어요. 이제 고정된 두 점이 있으면 움직이는 점 하나가 그 두 점까지의 거리를 구했을 때 항상 이 두 개의 합이 일정한 거야. 그래서 어떤 점을 잡더라도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타원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고정된 두 점을 바로 타원에서는 초점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먼저 기본형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기본형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타원은 모양이 가로형이냐 세로형이냐에 따라 얘는 달라지는데, 먼저 가로형 같은 경우에는 두 초점이 X축 위에 있다라고 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모양을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힐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 타원의 방정식을 뭐라고 잡냐면은, 식부터 알려줄게요.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항상 는 1꼴로 만들어지게 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a, b가 바로 꼭지점의 위치를 잡을 건데, 타원은 꼭지점이 총 4개예요. 바로 이 x축에 위치한 2개, y축에 위치한 2개. 여기의 좌표는 a, 0. 얘는 마이너스 a, 0. 여기는 0, b. 얘는 마이너스 0, b. 즉 x축의 꼭지점과 y축의 꼭지점의 좌표에 대한 값으로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타원의 방정식에서의 초점은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 우리는 초점의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x계수 제곱과 y계수 제곱이 되었을 때, 자, 이렇게 가로형일 때는요, 분명히 a의 값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모양 자체가. 그래서 이럴 때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값이 c제곱이다 라고 먼저 구해서 초점의 좌표는 하나는 c,0,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c,0 f'이라고 잡고 이렇게 두 개를 구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해서 기본형 모양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식을 세웠을 때, 먼저 꼭지점 4개를 구해주면은 a, 0, 마이너스 a, 0, 0, b, 마이너스 a, b라고 두고, 0, 마이너스 b라고 두고,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제일 한가운데 원점으로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초점은 우리가 c, 0, 마이너스 c, 0인데 여기서 말하는 c는 바로 c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성립시키는 상황이라는 거죠. 단 이걸 이렇게 풀기 위해서는 a가 b보다 큰 상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로형의 모양을 만들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 이 가로형에서 더 길다랗게 나오는 축이 있겠죠. 이 축의 이름을 우리는 장축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반대로 조금 더 짧은 축이 있을 거야.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했을 때 이걸 우리는 단축이라고 불러요. 이 장축과 단축이 중요한데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선생님이 타원의 정의는 임의의 한 점으로부터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이 거리의 합이 항상 뭐로 하고 나와야 되냐면은
장축의 길이로 나와야 돼요. 즉 이 식에서는 2a라는 값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변의 길이를 뭐 k라고 잡으면 다른 한 변의 길이를 앞으로는 2a-k다 라고 잡아놓고 삼각형을 세워서 만들어야 돼요. 이해 가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타원의 모양에 중점을 봤어요. 그럼 반대로 세로형 모양이 있을 수 있겠죠? 세로형 모양 같은 경우에는 장축이 y축 위에 있는 상태일 때를 말을 해요. 즉 우리가 기본형 모양에서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로 봤을 때 오히려 이때는 a보다 b가 더 큰 상태. 그러면 오히려 그래프의 모양이 세로형 모양으로 그려질 것이고, 그러면 초점의 위치 또한 c의 값이 바뀌겠죠. 여기선 c제곱을 오히려 반대로 b제곱에서 a제곱을 뺀 값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초점 위치를 잡기 위해서. 다른 정보는 똑같아. 다만 바뀌는 게, 그러니까 꼭지점 좌표 구하는 거 똑같아요. 중심 좌표 구하는 거 똑같아요. 하지만 딱 하나 바뀌는 거, 초점의 위치. 초점의 위치가 여기는 0,c와 0,-c로 봐야 한다라는 거. 그러면 이때는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을, 자, 장축의 길이가 여기는 누구죠? 2b가 되겠죠, 오히려. 왜냐면은 b의 y좌표에 대한 걸로 봐야 되니까. 여기가 b-b, a-a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는 장축이 2b, 단축이 2a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리의 합은 얘는 오히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장축의 길이가 합이 나와야 한다는 건 일치해요. 근데 그게 이제 세로 방향이냐 가로 방향이냐에 따라서 누굴 볼지만 바뀌는 거지,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라는 거는 여전히 유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타원도 마찬가지예요. 가로형인지 세로형인지를 좀 정확하게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특히 장축의 길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무조건 그냥 문자 그대로 2a 이렇게 외워버리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점의 위치를 쉽게 구하는 방식은 이제 그러면은 누가 됐건 간에 항상 이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의 절대값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무조건 양수값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a가 더 크면은 a제곱 빼기 b제곱인 거고, 반대로 세로형이 세로로 길어서 b가 더 크면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본다라는 거죠. 타원은 요 내용만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평행 이동 또한 똑같아요. 이제 여기서 나는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을 시켜서 볼게요. 그러면 식 자체가 a제곱분의 x-p의 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q 제곱은 1꼴로 나와 있었겠죠? 자, 그러면은 똑같아요. 우리는 a가 더 큰지 b가 더 큰지를 역시나 비교를 하면 돼요. a가 더 크면 가로 방향에서 원래 기본형에서 시작했을 거고, b가 더 크면 세로 방향에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형 모양을 찾아놓고 아까 포물선 하듯이 여기서 이 점들 다 똑같이 이동을 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모든 점들을. 만약에 가로 방향이었으면은 원래 c,0 마이너스 c,0이었던 점이 초점이 c 플러스 p, q 마이너스 c 플러스 p, q로 바뀌었을 것이고, 원래는 세로형이었던 애였으면은 0,c와 0,-c였기 때문에 거기에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시켜서 0,c 플러스 p, p,c 플러스 q, p,-c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평행 이동된 이 좌표를 보는 건 별로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기본형에서 먼저 찾아놓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 왜냐면은 평행 이동만 된 걸 보고 초점을 구하기는 힘들어요, 얘들아. 항상
포물선이건 타원이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긴 한데 쌍곡선이라고 하는 곡선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세 가지 2차 곡선은 어떤 식이건 간에 항상 기본형에서 문제를 찾아서 시작을 해야 되지, 그냥 이 자체에서 찾아내려고 해버리면 자취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상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게 풀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리고 뭐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완전제곱식구를 만들어 놓고 표준형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거. 이해갑니까? 한번 같이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필수 예제 6번 봅시다. 지금 초점이 원래 2√3,0과 마이너스 2√3,0이었고 장축의 길이가 10인 타원의 방정식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만 봐선 사실 가로형 그래프인지 세로형 그래프인지를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타원에서는요, 그러니까 봐봐요. 포물선에서는요, 가로형인지 세로형인지를 찾는 쉬운 방법은 준선이 x는 꼴이냐 y는 꼴이냐로 구분을 했어요. x는 꼴이면 가로형 그래프가 나온 거고요, y는 꼴이면 세로형 그래프가 나왔거든요. 타원에서는 뭘 기준으로 보면 되냐면 초점이 두 개잖아요. 그 초점이 y좌표가 같은지 x좌표가 같은지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y좌표가 같은 위치가 있으면 가로형 타원이 그려지는 거야. 반대로 초점의 위치가 x좌표가 같으면 세로형 그래프가 그려야 돼. 왜? 초점은 두 개가 같이 이동을 해요. 무조건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모양 자체는 틀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포물선과 타원을 구분하는 방식이에요. 포물선은 준선의 방향으로 보는 거야. 준선이 x는 꼴이었는지 y는 꼴이었는지, 즉 준선이 수직선인지 수평선인지로 본 거였고요. 타원 같은 경우에는 초점과 초점을 연결해 봤을 때 y좌표가 같은지 세로좌표가 같은지, x좌표가 같은지, 이걸로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x좌표는 다르지만 y좌표가 같죠? 그럼 누가 봐도 초점이 가로형 그래프로 있어야 돼. 심지어 그 초점이 누구 위에 있는 거야? x축 위에 있는 거야. 여기가 2√3, 얘가 마이너스 2√3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장축의 길이가 10이라고 했어요. 그 장축은 바로 이 가로가 장축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꼭지점이 5, 얘가 마이너스 5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모양을 완성시켰어요. a가 5니까 25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인데 여기서 이제 b를 구하기 위해선 초점의 위치가 중요하죠. 초점을 c라고 잡았을 때 우리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어야 돼요. 12가 25 마이너스 b제곱꼴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b제곱이 13이어야 한다라는 걸 알아서 여기를 13으로 맞춰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역시나 방정식이 아니라 그래프 모양 먼저 그려놓고 그 그래프의 모양에 맞게 식을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다음 2번 볼게요. 타원 4x제곱 더하기 9y제곱은 36이에요. 타원은요, 얘들아, 는 1꼴로 만들어져 있을 때만 모양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상수항이 1이 아닌 경우에는 항상 이 상수항 값으로 나눠서 는 1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얘는 9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이 1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a 값이 더 커. a가 더 크니까 가로로 긴 타원이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축은 장축의 길이가 3부터 마이너스 3까지 6이 될 것이고 단축의 길이가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4라고 나올 겁니다. 이때 이 타원과 두 초점을 공유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타원에서는 우리가 찾아야 할 건 여기 초점만 찾아주면 돼요. 자, 초점의 좌표를 c라고 했을 때 c제곱은 9-4, 즉 5라고 한다는 건 루트 5,0과 마이너스 루트 5,0만 공유를 해주고 장축의 길이가 이번엔 2루트 15인 원을 세로 찾아야 한대요. 그러면은
똑같아. 초점이 여전히 X축에 있어요. 근데 장축의 길이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 세로로 만들 수는 없겠죠? 여전히 가로로 기는 그냥 타원이 세로로 생긴 거야. 그러면은 장축의 길이가 2루트 15라는 건 오히려 A 값을 루트 15로 맞춰서 보겠다라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식은 15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인데 여기서 말하는 C제곱은 여전히 5로 똑같이 나오긴 해야 돼. 따라서 B제곱이 10이다 라고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타원의 단축의 길이는 오히려 B가 루트 10이라는 거 꼭지점이 0, 루트 10과 0, 마이너스 루트 10이죠. 따라서 2 루트 10이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는지 알겠나요? 다음. 아마 그래서 얘들아 그 밑에 풀이 방식이요. 선생님이 하는 방식이랑 조금 다를 거예요. 개념 원리가. 개념 원리는 조금 풀이 방식을 너무 이렇게 정석적인 방법으로만 가져가려고 해서 그림은 아예 안 그리고 계속 식으로만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결코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정작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래서 혹시 개념 원리에 있는 풀이랑 선생님 풀이가 좀 달라서 이게 이해가 안 가겠다 싶은 거는 미리 써 놓으세요. 그래야 집에 가서 숙제를 하면서도 보면서 할 거니까. 아시겠죠? 다음 필수 예제 7번 보도록 합시다. 타원 x제곱 더하기 4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4y 플러스 24는 0의 중심, 초점, 꼭지점, 장축, 단축끼리 다 구하래요. 자, 그럼 일단 얘의 표준형꼴을 알기 위해서 완전제곱식 구해야 돼요. x끼리 완전제곱식 먼저 만들면 x-2의 제곱 마이너스 4 y끼리 완전제곱식 만들면 4y-3의 제곱 마이너스 36 플러스 24는 0. 그럼 식이 x-2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y-3의 제곱은 16이 나와서 는 1꼴로 만들어야 한다 했어요. 그 말은 16분의 x-2의 제곱 더하기 4분의 y-3의 제곱은 1인 거야. 자, 그럼 이건 이미 평행 이동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점을 여기서 바로 찾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원래 기본형을 찾아줘야겠죠. 자, 원래 기본형식을 확인을 해보면은 16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이었을 거야. 근데 이거에 지금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 이만큼 이동.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이 된 꼴이라고 확인을 해줘야죠, 우리는. 그죠? 자, 그러면 원래 기본형에서 한번 다 찾아볼게요. 기본형에서 먼저 중심은 어디예요? 0,0. 자, 4개의 꼭지점 구해볼게요. 어디예요? 4,0, 마이너스 4,0. 또 0,2, 0, 마이너스 2. 왜냐면은 가로가 더 긴 모양이다. 지금 이렇게. 그죠? 그 다음 초점. 자, C제곱은 어떻게 돼요? 16-4로 봐야 되니까 12. 그러면 초점이 가로로 있다는 건 원래 X축에 있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2루트 3,0과 마이너스 2루트 3,0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점들을 이제 같이 이동시켜서 올라가면 돼. 그러면은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켰으면 먼저 중심은 어디로 바뀌어요? 2,3. 자, 4개의 꼭지점의 좌표 어떻게 나와요? 6,3 마이너스 2,3. 또 2,5 2,1. 그 다음에 초점의 좌표 어떻게 돼요? 2루트 3 플러스 2,3.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루트 3 플러스 2,3.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절대로 평행이동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도형에서는 지금.
이해 가나요? 사실 우리가 대수할 때는요, 얘들아,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삼각함수 이런 거 봤을 때 표준형으로 봤을 때 되게 한 번에 구해지는 그래프가 많았죠. 근데 기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구해야 할 거 장축 단축의 길이. 장축 단축의 길이는 원래 그래프의 길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원래 장축의 길이 몇 나와요? 8. 그러니까 장축의 길이 여기는 8. 원래 단축의 길이 몇 나와요? 4. 그렇지, 꼭지점 2개 거리에 하니까 4.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점을 잡았을 때 이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은 항상 몇으로 고정이라는 거예요? 8로 고정이라는 거죠. 장축의 길이와 같아야 되니까. 아시겠나요? 이렇게. 자, 다음. 필수 예제 8번 볼게요. 두 초점 6,2와 0,2에서의 거리의 합이 10인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이게 문제가 됐어요, 지금. 초점이 6,2와 0,1이래요. 그럼 이 초점을 보면 원래 타원이 가로 방향이어야 될까? 세로 방향이어야 될까? 응? 초점이 6,2와 0,2면 6,2가 여기 있고 0,2가 여기 있는 거죠. 가로 방향으로 일한다는 거죠. 이걸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요? 그러면은 자, 이런 문제는 원래 기본형 모양에서 그럼 시작해 볼게요. 기본형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있었을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보기에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뭐 p만큼 이동시켰을 거고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을 시켰더니 나오는 식이 a제곱분의 x-p의 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q 제곱은 1이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에서 이미 타원이라고는 했으니까. 근데 초점이 6,2와 0,2로 가야 되고 그 초점에서의 거리의 합이 10인 타원의 방정식을 구해야 한대요. 자, 초점에서의 거리의 합이 10이라는 건 누구의 길이를 알려준 거야? 장축의 길이를 알려준 거야. 장축이 10이라는 건 A가 몇이어야 한다는 거죠? 5가 돼야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모양이라는 건 이미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 길이가 10 나와야 되니까 5부터 마이너스 5여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가 5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었어요. 됐나요? 또 하나 더, 이제 초점의 좌표를 C, X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초점의 좌표가 C 플러스 P, Q 마이너스 C 플러스 P, Q라고 잡혀 있었을 거야, 분명히. 그런데 그게 하나가 6, 몇? 2고요. 다른 하나가 0,2래요. 그럼 누가 봐도 Q는 무조건 2가 될 것이고 Q가 2라고 나오면서 C 플러스 P는 6, 마이너스 C 플러스 P는 0 나와야 되니까 C와 P가 모두 3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을 찾았어요. C가 3인 것까지 알았으면 나머지 B 구하는 건 쉽죠. 왜?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랑 같아야 되니까. C제곱은 9예요. A제곱 25예요. B는 4 나와야 식 완성시켜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A, B, C, P 어디 갔냐? P, Q 다 대입하면은 여기다만 대입하면 식 완성되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는 안 그리고 그 자취방정식으로 구했더라고요. 지금 풀이를 보니까 거의.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건 별로 좋지 않다. 아시겠죠? 물론 만약에 얘들아 문제에서 모양이 타원이다라는 걸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못 풀어요. 이거는. 타원이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타원의 기본형 모양과 타원의 표준형 모양을 이용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연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만약에 타원의 방정식이 아니다라고 하면 진짜 우리 그 움직이는 점 x, y라고 잡고 일일이 거리 구하는 그 자취 방정식으로 세워야 돼. 그때는.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문제에서 근데 그런 문제까지 절대 안 나오거든요. 무조건 타원인지 포물선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별로 쌍곡선인지 분명히 문제에서 지칭을 해줄 거야. 그러면 그 지칭을 하는 거에 맞춰서 기본형 모양과 표준형 모양을 항상 식을 세워놓고 비교를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필수예제 9번 볼게요. 자, 이거 되게 쉬워요, 얘들아. 오른쪽 그림과 같이 1,0을 지나는 직선이 타원 9분의 x제곱 더하기 8분의 y제곱은 1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자. 점 C 마이너스 1,0에 대하여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9분의 x제곱 더하기 8분의 y제곱은 1은요. 초점이 어디예요? 1,0과 마이너스 1,0이죠. 지금 거기 그러면 나와 있는 마이너스 1,0이랑 1,0은 초점이거든요. 그러면 잘 봐. 지금 타원이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있다고 해요. 지금 A, B, C. 근데 잘 봐. 우리 이거랑 얘 두 개 더하면 몇이야? 이거 장축끼리 몇이에요? 6이죠? 그러면 이거 AC랑 여기 A부터 1,0까지 거리 합이 몇이야? 이거 6이야? B에서 C까지 거리랑 B에서 1,0까지 거리 합이 몇이야? 6이야. 근데 둘레잖아. 10이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정확하게 외워야 돼. 아까 말했잖아요. 포물선은 어떤 게 포물선이다? 한 점으로부터 초점까지 거리와 한 점으로부터 준선까지 거리가 같은 애가 포물선이다. 포물선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그게 같다라고 표시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타원은 한 점으로부터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장축길이다. 이게 무조건 표현되고 시작해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사실 그것만 풀면은 진짜 어려울 게 없거든요. 근데 너무 습관적으로 자꾸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야. 이 과목의 특성을 생각하세요, 제발. 기하라는 과목이에요. 방정식이 중요하지 않아. 그 도형이 가진 특징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 10번 볼게요. 타원 16분의 x제곱 더하기 9분의 y제곱은 1의 두 초점 FF'과 타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PF 곱하기 PF'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한번 타원을 그려보고 시작할게요. 그래프가 없으면 꼭 우리가 그려보고 보라 됩니다. 제발. 자, 타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4분의 x제곱 더하기 9분의 y제곱은 1이니까 네 꼭지점이 4,0과 마이너스 4,0, 0,3과 0, 마이너스 3에 잡혀 있을 것이고 초점의 위치는 어디에 있겠어요? 16 마이너스 9 하니까 루트 7,0과 마이너스 루트 7,0 이렇게 잡혀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한 점 P를 잡았어. 지금 한 점 P를 잡아서 PF와 PF'의 길이를 봤을 때 그 두 개 길이의 곱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건 이거 두 개 거리의 합이 몇이야? 8이야. 그럼 여기 하나를 K라고 잡으면 얘는 자동 8-K죠. 이거 두 개 곱 구하래. 곱하면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8K인데 이거 최대값 구하래. 뭐 구하는 거겠어?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K라고 잡고 만약에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잡았어. 다른 한 변의 길이 B라고 잡아도 돼. 근데 생각을 해야 될 건 A 더하기 B가 항상 8이다. 이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풀리느냐? 만약에 A 더하기 B는 8이라고 잡았어.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 B 곱이야. 근데 A, B가 둘 다 양수라는 건 알아. 변의 길이니까. 산술계는 쓸 수 있죠, 또. 2 루트 AB. 그러면은 루트 AB가 4 이하니까 AB는 16 이하다. 따라서 최대값은 16. 이렇게 풀던 둘 다 답은 똑같이 나와요.
다만 내가 미지수를 2개를 만드느냐 하나를 만드느냐의 차이인데, 하나를 만들 때는 상대적으로 두 변의 길이 합을 찾는 게 좀 더 빠를 것이고요. 2개를 미지수로 잡으면은 빠뜨리지 말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 두 문자의 합이 장축 길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타원이기 때문에 그걸 놓치고 문제를 푸는 건 백날 방정식 계산해봐야 안 풀릴 거다. 아시겠죠?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타원까지 보았습니다. 숙제는 몇 쪽까지 해오시면 되시냐면요. 그래서 얘들아 31쪽까지만 해오면 돼요. 실력어 플러스는 아무래도 조금 수능 문제 위주라서, 모의고사 수능 문제 위주라서 여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뺄 거고요. 우리는 31쪽까지 스텝 2 단원까지만 풀어오시면 돼요.